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 제1위 강국도 언젠가는 그 자리를 다른 나라에 양보할 것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 간의 권력 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흘러간다는 부처님의 진리 무상을 되새기게 하는 주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변화한다는 연기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오늘날의 위치와 상황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이해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가 새로운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그리고 인도는 그 중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며 성장하는 길입니다. 한국문화원의 설립, 한국학과의 개설 등은 단순한 시설의 건립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전 세계와 나누는 일입니다. 이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 연결을 소중히 여기며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를 함께 추구해 나갑시다. 자, 그럼 세계 제1위 강국도 언젠가는 그 자리를 다른 나라에 양보할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왕국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왕국의 번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저 멀리 히말라야 산 깊은 곳에 전설의 연꽃이 있다. 그 꽃은 단 하루만 피고 지며 그것을 본 자는 진리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 꽃을 구해오너라. 신하들은 산을 넘어 험난한 여정을 거친 끝에 결국 연꽃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모두 감탄했지만 이내 꽃은 서서히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신하들은 꽃을 가져가기 위해 서둘렀지만 왕에게 돌아오기 전에 이미 꽃은 모두 시들고 말았습니다. 왕에게 돌아와 허탈하게 보고하는 신하들에게 왕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았느냐? 그 연꽃은 무상을 상징한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진리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왕국도 번영도 언젠가는 다른 이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신하들은 그제야 왕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왕국의 번영을 넘어 다른 나라와도 평화롭게 교류하며 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왕국은 다른 나라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진리와 가르침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연기와 무상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모든 변화 속에서도 참된 가치를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옛날 한 거대한 나무가 깊은 숲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숲의 왕이라 불리며 수많은 동물과 새들이 그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나무는 점점 늙고 약해졌습니다. 나무는 바람과 비에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고, 가지는 하나둘씩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동물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숲을 지나가며 동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한때 강했지만 모든 것은 무상하니 영원한 힘은 없다. 그러나 기억하라. 숲은 한 나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 나무가 뿌리를 엮고 서로 의지할 때 진정한 숲의 힘이 생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동물들은 주변의 어린 나무들에게 물과 영양분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무들은 빠르게 자라 숲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고, 서로 뿌리를 연결하며 더욱 튼튼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숲은 다시 풍요롭고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은 세계의 중심에서 강력한 패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상의 법칙 아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미국의 힘도 영원할 수 없으며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의 법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풍부한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면 개별적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세 나라가 연합하여 협력한다면 단순한 경제적 발전을 넘어 세계의 평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나무가 아닌 서로 뿌리를 엮어 강한 숲을 이루는 모습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땅, 인도는 깊은 지혜와 문화적 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도는 인구와 경제적 성장 면에서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동아시아 연합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와의 협력은 부처님의 중도 정신을 반영하여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화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길을 제시합니다. 세계 강국의 변화가 다가오는 지금, 동아시아와 인도가 함께 걸어갈 길은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강한 나무도 언젠가 자리를 내어주지만 숲은 항상 새롭게 태어난다. 하나의 강한 뿌리보다 여러 뿌리가 얽혀 있을 때 숲은 더욱 강해진다. 힘은 영원하지 않으나 지혜는 시대를 넘어 함께한다. 과거의 적도 현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강한 자가 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오래 남는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이다. 홀로 피는 꽃은 쉽게 시드나 함께 피는 꽃은 오래도록 숲을 물들인다. 하늘의 별도 서로 빛을 나누며 밤하늘을 밝히듯 나라와 나라도 협력으로 빛난다. 지금의 힘에 취하지 말라. 미래의 변화 속에 진정한 성장이 있다. 서로 다른 강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동아시아는 하나로 흘러야 한다. 무상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나눔과 화합은 오래도록 남는다.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우리의 행동도 서로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라. 가장 단단한 바위도 물에 의해 깎이지만 물은 서로 흘러 연못을 이룬다.
부처의 가르침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변화와 연합 속에서 더욱 빛난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물이 부족하여 여러 해 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우물을 파려고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깊이 파지 못해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부처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물을 파는 일이 혼자에게는 벅찰지라도 온 마을이 함께 힘을 모으면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힘을 합쳐 하나의 큰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풍부한 물이 솟아올라온 마을이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연기의 법칙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존재함을 가르칩니다. 델리, 콜카타, 뭄바이와 같은 인도의 주요 도시에 한국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은 이러한 연기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인도의 문화를 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가 될 것입니다. 이 도시들은 인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각각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델리는 수도로서 정책과 외교의 중심지입니다. 콜카타는 동부 지역의 관문이자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뭄바이는 서부 지역의 경제적 허브로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되는 곳입니다. 이 세 도시에서 한국문화원이 설립된다면 한국 문화를 인도 전역에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중도 가르침은 균형과 조화를 강조합니다. 문화원을 설립할 때도 법적, 조직적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도 법에 따르면 한국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지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인도인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 중 정사유가 중요합니다. 이 일은 신중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이사를 선택하면 문화원의 목적이 왜곡되거나 한국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전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현지의 전문가와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통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큰 강은 작은 물줄기가 모여 이루어진다. 개인의 힘으로는 이러한 과업을 완수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문화원이 단순히 한류의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인도에서 장기적으로 한국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하셨듯 대승적 관점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곧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넘어서 공동체와 후대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한국문화원이 설립된다면 이는 한국과 인도 간의 깊은 문화적 교류를 통해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존과 협력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한국문화원의 설립은 인도 내에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두 나라가 서로의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때 진정한 문화 교류와 상호 존중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큰 강은 작은 물줄기가 모여 이루어진다. 조화로운 협력은 모든 장애를 넘게 한다. 연기는 모든 존재의 근본이다.
올바른 선택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나무 한 그루로 숲을 이루지 못하듯 개인의 힘으로는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 균형 잡힌 마음은 올바른 길을 찾는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이루어진다. 지혜는 행동과 결합할 때 빛난다. 함께 걷는 자는 먼 길도 두렵지 않다. 진정한 성장은 공존에서 비롯된다. 작은 일이라도 올바르게 행하면 큰 결과를 낳는다. 현명한 리더는 조화로운 팀을 만든다. 함께 나누는 지식은 더 큰 빛을 낸다. 공동의 목표는 개인의 한계를 초월한다. 가장 단단한 성은 협력과 신뢰로 지어진다. 옛날 한 마을에 두 학자가 있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싶어 했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을을 지나던 한 지혜로운 스님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스님은 두 학자에게 씨앗을 나누어 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씨앗은 서로 다른 땅에서 자라지만 뿌리가 연결되면 더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너희는 각각 이 씨앗을 심되 물과 햇빛을 서로의 나무에 나누어 주어라. 학자들은 스님의 말에 따라 서로의 도움으로 씨앗을 키웠다. 시간이 지나자 두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를 서로 엮으며 하나의 큰 그늘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함께 배우고 쉬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스님은 이렇게 덧붙였다. 문화 교류도 이 나무와 같아야 한다. 서로의 언어와 지혜를 배우고 나누는 일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열매는 모두를 풍요롭게 한다. 씨앗을 심을 때만이 아니라 물을 주고 돌볼 때도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한국학과 설립을 통해 문화의 씨앗을 심고 지속 가능한 교류를 도모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 인도 대학의 한국학과를 설립하는 일은 단순히 학문적 교류를 넘어 한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넓히는 기회가 된다. 과거 중국에서 한국학과를 설립하려던 노력처럼 시작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은 새로운 도전의 귀중한 자산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한다고 가르치셨다. 한국과 인도 두 나라가 문화적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학과 설립을 통해 두 나라의 미래 세대가 서로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이다. 지혜로운 협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은 뿌리를 내려 두 문화가 함께 번영하도록 이끈다. 모든 씨앗은 올바른 토양에서 자라야만 열매를 맺는다. 지혜는 나누어질 때 그 빛을 더한다. 강한 뿌리는 깊은 협력에서 나온다. 한 나무의 열매는 모든 이의 양식이 된다. 먼 길도 첫걸음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배움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모든 생명은 서로를 돕는 관계 속에서 자란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조화가 이루어진다. 지속적인 노력은 시간을 초월한 열매를 맺는다.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스스로도 더 깊이 배운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난다. 물 한 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만든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의 길은 항상 열려 있지만 걷는 자만이 도달한다. 무지의 벽을 허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옛날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사는 두 마을이 있었다. 두 마을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강은 모두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러나 강을 건널 다리가 없었기에 서로 교류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두 마을을 찾아와 말했다. 강을 나누는 것은 너희의 선택이지만 다리를 놓는 것도 너희의 선택이다. 두 마을의 힘을 모아 다리를 놓으면 서로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스님의 말에 두 마을 사람들은 함께 다리를 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갈등도 있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했다. 다리가 완성되자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가며 지식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스님은 다리가 완성된 후 두 마을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강은 자연의 선물이고 다리는 너희의 지혜의 결과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모든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다. 이 이야기처럼 한국과 인도 사이에 한국학과라는 문화적 다리를 놓는 일은 두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는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함을 뜻한다고 가르치셨다. 두 나라의 협력은 서로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며 세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한국학과와 문화원은 단순한 학문적 교류를 넘어 서로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다리를 놓는 자들은 다가올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고 두 나라의 깊은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세상은 넓고 마음은 하나. 다양한 문화의 물결이 흐르지만 우리의 뿌리는 같은 땅에 닿아 있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얼굴. 그러나 그 속에는 공이라는 진리가 있다. 모두가 하나인 마음을 품고 각자의 다름을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의 큰 강을 이룬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라. 문화의 다리를 놓아라.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면 서로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한 마을의 지혜가 다른 마을의 빛이 되고 하나의 마음이 둘을 잇는 다리가 된다. 이해는 차이를 넘고 사랑은 거리를 없앤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여 존재한다. 다리 하나가 놓이면 세상은 더 넓고 더 밝아진다.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의 깨달음 앞에 사라진다. 함께 걷는 길 위에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찾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길을 놓고 다리를 놓으며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사랑한다. 이 작은 다리가 두 나라, 두 마음을 하나로 이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